반갑습니다. 유시안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래식 바이크만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2017년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한 블릭스톤 모터사이클이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게 클래식 바이크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125cc, 250, 그 다음에 500, 1200이 라인업에 있고요. 한국 현재는 125cc만 런칭되어 있습니다. 점차 250, 500, 1200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250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데 250도 곧 아마 나오겠죠. 기대 한번 해봅니다. 250cc 바이크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드는 데가. 근데 이 회사에서는 250cc를 만드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오늘은 브리스톤 모터사이클에서 만드는 가장 작은 오토바이 크로스파이어 125S XS를 이게 부산 사람들이 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발음하기 참 힘드네. XS 참 이 이름을 좀 줄여야지 너무 길게 이렇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뭐 간단하게 그냥 크로스파이어라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차량으로는 혼다의 MXX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몽키 125도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CT 125 헌트 커브죠. 요것들도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 제일 비슷한 건 아마 MXX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력은 11마력이고요. 단기통의 수동 5단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4기통 바이크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도 귀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볍고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작아서 승하차가 용이하고 편리한 바이크를 선호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 큰 cc 오토바이들을 거의 다 타봐서 그것이 나한테 안 맞다는 것을 아마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오래 들고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굳이 내가 오래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다 처분하고 지금 현재는 MXX랑 이 크로스파이어 왜 이런 계열들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한번 사서 시승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냥 가벼운 게 저한테는 부담 없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파이어가 디자인만 마음에 든 게 아닙니다. 사실 더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야기 중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좀 나중에 이야기하지. 제가 이번에는요 부산 외곽도로를 달려봤는데요. 크로스파이어는 장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트 형태를 봐서는 장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타면서 약 100km 정도를 타봤거든요. 엉덩이가 안 아프더라고요. 약간 이 시트 포지션이 좁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엉덩이 큰 편도 아닌데 시트가 평퍼짐해야 되는데 좀 좁은 것들이 있는데 좁은 시트를 가진 차량들은 장거리를 뛰면 엉덩이가 상당히 아파요. 쉽게 말해서 똥침 여러 방 맞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타게 됩니다. 근데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연비는요 제가 이번에는 연비 테스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약 40km라고 하는데 사실 가속하지 않고 천천히 그냥 제가 원하는 속도대로 달린다고 하면 아마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고 연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MXX 구형 모델이랑 비슷하게 머플러 상태가 센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내리시더만 총각 이거 머플러 이거 뜨거운 거 아이가? 머플러는 뜨겁습니다. 근데 이 보기에는 이렇게 센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플러가 이 살에 대어가지고 화상 입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물론 반바지를 입고 맨살을 머플러에 부착된다고 하면 화상은 있겠죠. 옷을 입고 탄다고 하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이런 센터업 머플러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반바지를 입고 타시면 이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어떤 오토바이든 반바지를 입고 타시면 화상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스레바나 발가락이 노출되어 있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신발들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바이크 슈즈나 이런 것들이 제일 안전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 또는 운동화 끈도 조심해야 됩니다. 끈도 바퀴나 이런 데 안 말리게끔 길게 빼지 마시고 짧게 해서 끈을 묶으시고 타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바이크 가격이 완전 미쳤죠. 몽키 125가 거의 한 470만 원대고요. MXX가 370만 원대입니다. 뭐 전부 다 이유가 있겠지만 바이크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졌습니다. 예전에 12125R 들어왔을 때 400만 원 후반대였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12125 그때 드디어 500만 원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오토바이들도 가격들이 점점점 올라갔습니다. 이유야 다 있겠죠. 회사들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가격들이 점점 다 비싸져 가고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 125의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지만 디자인 하나 가지고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력적인 거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산 것 같기도 하죠.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거 가격이 299만 원입니다. 299만 원에 이 정도 바이크면 무조건 사죠. 그래서 저도 무조건 샀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디자인도 이뻐지고 성능도 마음에 들고 그렇게 다 만족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간사하죠. 그리고 브릭스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사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그러야 되는 회사인지를 어떻게 제가 구분하냐면요. 쉽습니다. 오늘 제가 그 쉬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 그러면요 구글을 켜세요. 그리고 영문으로 모델을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당연히 하면 한국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전부 다 뜨겠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글로벌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없이 그냥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기획적인 상품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인지를 확인을 하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 구글에서 블릭스톤 모터사이클 검색하시면 뜨고요. 이 메이크 말고 다른 오토바이가 관심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뜨는지 안 뜨는지, 한국에서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지. 자, 이게 무슨 차이냐? 향후 계속적으로 내가 이 오토바이를 오래 탈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나겠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제품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뜨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키가 189입니다. 제가 키가 180입니다. 이거 딱 볼 때 이 오토바이가 작던데 제가 타면 작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타세요.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유럽인들이나 외국 애들도 많이 큽니다. 그런 애들도 다 타요. 남들의 시선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자기가 보고 이쁘다 싶으면 사시면 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데 이거 덩치 큰 놈이 작은 걸 타고 다니면 웃기지 않을까? 그걸 왜 생각하죠 그렇게? 난 억수 귀여울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만족하고 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 크신 분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키 크신 분들은 어떤 바이크를 타든 다 작게 보입니다. 크로스파이어를 타서 작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작다 보면 더 작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바이크를 다 타시도 다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클래식 바이크만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스위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계식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라이트류들은 전부 다 LED로 되어 있고요. 이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기계식처럼 되어 있고 스위치류들이 완전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깜빡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깜빡이를 켜면 보통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위치들이 많은데 이 애들은 인간미가 넘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클래식은 불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클래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좌측 갔다가 다시 내 힘으로 나의 엄지손가락 힘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우측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옛날 오토바이들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한 번씩 깜빡이를 켜고 다시 돌리지 않아서 몇 번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차의 사용 설명서도 제가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시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살짝 다른 쪽으로 빠졌죠. 이 말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생각이 나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트를 딱 하자마자 이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인지 감이 딱 왔습니다. 왜 이 오토바이에 좀 반했냐면요, 약간 이 탱크 같다는 느낌, 작은 탱크, 땡글땡글한 탱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타보니까 진짜 땡글땡글한 탱크 같더군요. 최고속은 제가 95 여기서 더 땡겨봤는데 RPM은 거의 끝까지 다 선 상태에서 100km 정도 나가더라고요. 딱 적당한 속도가 60에서 80 정도 사이가 이 바이크의 가장 적당한 속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엔진에서 폭발음이 머플러로 이렇게 들리는 이 사운드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면 상당히 사운드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상한 매력을 가진 그런 녀석입니다.
보면 막 달리고 싶잖아요. 근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빨리 달리지 못하게 이 사운드가 나의 속도의 본능을 억제시키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익숙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사이드 스탠드에 이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보통 중립에서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시동이 안 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든 기아가 걸려있든 일단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기만 하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일단 시동이 다 꺼집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익숙해지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차체가 작아서 그런지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가볍게 잘 돌아갔고요. 서스, 앞뒤 서스도 이 정도면 충분했고, 브레이크 성능도 가벼운 차체의 연동 브레이크라 브레이크도 상당히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바이크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볍고 작고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에 입문하실 때 배우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바이크든 뭐든 다 부담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담 없는 선에서 타기 딱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색을 탔는데요. 이 색상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와인색, 맵블랙, 그 다음에 국방색. 여기서는 그린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린이 아닙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그린으로 보이는데 사진이랑 실물로 보는 거랑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제일 무난한 거는 블랙입니다. 블랙. 우리나라 사람들은 블랙 좋아하잖아요. 블랙 색상이 제일 무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자유는 돈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구입한 자유를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다녀보세요. 힐링 별거 없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바이크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할 겁니다. 떠나세요. 자신을 위해 큰 바이크든 작은 바이크든 그냥 바이크면 됩니다. 기종에 구애받지 마시고 남들 시선에 상처받지도 마세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못 타신다 하시면 제가 어차피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를 하시면 제가 바이크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완전 초보분들 오세요. 오셔서 저한테 바이크 구매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떠나야지. 자유를 위해서. 안녕.